자, 측정 시 고려하면 좋을 몇 가지 상황에 대해서 제가 이제 지난번 시간에 했던 거는 기억나죠, 여러분? 그죠? 네, 기억날 겁니다. 여기 보면, 노이즈가 이제, 두 가지가 있다면 공통으로 노멀 모드 노이즈를 해서 요 사이에 들어가서 하이하고 로우 사이에 어떤 실제 신호로 들어오는 그런 노이즈가 있고, 보는 것처럼 노이즈가 카먼 모드 노이즈라 그래서 이게 그라운드 로우 단자에 같이 들어오는 노이즈인 경우는 디퍼런셜로 실제 노이즈로 작용을 하는데 이 두 가지 카먼 모드 노이즈하고 노멀 모드 노이즈 두 가지가 실제 신호에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건데 오늘 오늘 할 내용은 이런 커넥션을 바꾼다든지 엉터리 측정을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겉보기에는 데이터가 들어왔지만 사실은 계측기를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엉뚱한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배울까 합니다. 자, 이런 보면 로딩 이펙트라는 부분은 아무래도 우리가 시로나 계측기를 이제 붙였을 때 이제 나타나는 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제가 어떤 상황을 얘기하고 있냐면 전압을 측정하는 상황입니다. 전압을 측정하는 상황인데 여기 RS가 전압 1의 소스 임피던스죠. 그러니까 리지스턴스로 생각해서 소스 저항이라 생각해보면 이 소스 저항에 따라서 지난 시간에 서멀 노이즈, 존슨 노이즈 때문에 얘가 크면 클수록 전압을 잴 때 신뢰할 수 있는 구간이 줄어든다는 지난번 했었죠. 그죠? 그죠? 1피코볼트를 잴 수 있다라는 게 그게 모든 경우에 똑같지 않습니다. 소스 저항에 따라서 측정하는 신뢰는 다르다라고 했는데 그럼 여기서부터 전압을 잽니다. 전압을 재는데 이 전압을 잴 때 하이하고 높은 단자와 낮은 단자 사이에 우리가 배선을 하면 항상 우리가 측정할 때 BNC 케이블 같은 거 쓰죠. 그죠? BNC 케이블 같은 거 쓰고 배선을 합니다. 배선을 하면 보는 것처럼 BNC 케이블의 요 껍질은 로우로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요 소스의 하이 부분은 볼트미터의 하이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우리가 측정을 해서 몇 볼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얘기를 하는데 보면 여기에 이제 저항이 이게 무한대의 인슐레이션 저항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인슐레이션이 나쁘면 저런 저항이 나쁘면 얘 자체도 저항이 있는 거죠. 그죠? 기가옴이든 테라옴이든 어떻게든 저런 저항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얘가 오음이라든지 10오hm, 100오hm 이렇게 작은 저항에 대해서 나오는 전압을 잴 때는 큰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전압을 재는 대상이 기가옴이다. 그럼 기가옴이다 그러면 사실 기가옴은 여러분 손 좀 몇 번 만지면 손쉽게 기가옴 미만으로 떨어지거든요. 여러분 이 저항을 얼굴에 내가 꽂으면 대충 이렇게 손으로 만지면 여기 저항이 대충 얼마나 나오는지 알아요, 여러분? 손은 좋은 저런 저런이 아니고 여기에 손에 땀도 있고 그리고 땀이 없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전류가 물기도 있고 오늘 얘기하긴 하겠지만요. 이게 전류가 그러거든요. 그렇다기에는 우리 좋은 저런 저항을 생각하지만 소스 저항이 클 때는 보는 것처럼 이거를 등가보드를 생각해보면 소스 저항에 대해서 요 로드의 저항 이게 이제 피복이 절연이 충분하지 않거나 아니면 BNC 케이블의 저항이나 아니면 너무 조그맣게 만들어서 그쪽에 누설 될 수 있는 바이패스가 있는 경우 생각해보면 측정하는 전압은 여러분 보는 것처럼 이 소스에서는 몇 볼트가 나오긴 했지만 여기 들어가면서 전압이 줄어들죠. 그죠? 그러니까 전압이 줄어들어서 전체 전압에 대해서 RS 플러스 RL 분의 RL이란 전압만 전달되기 때문에 실제 측정된 저항은 소스 저항에 대해서 이렇게 줄어든 저항을 측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절연이 충분하지 않을 때 내가 측정한 대상은 생각보다 적은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쟤는 대상이
얘를 테라옴입니다. 테라옴. 이렇게 해놓고 내가 소자를 재는데 이걸 딱 해보는데 끝에 잘 보니까 실버 페이스트 같은 걸로 딱 붙이면 겉보기에 잘 붙어 있거든요. 근데 표면에 컨택 저항 같은 게 있어서 이 오미 컨택이 아니면 저항이 거의 전원체 가까울 때 있거든요. 눈으로 볼 때는 분명히 컨택이 됐는데 내가 전압을 잴 때는 심중과 물중이 달라요. 저 쟀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몇 볼트가 나왔는데 얘는 실제는 오픈인데 리키지를 측정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저항이 생각보다 작구나. 이 L보다 로드보다 요 소스 저항보다 작은 경우에 이제 이런 로딩 이펙트가 인풋 리지스턴스가 충분히 클 때 내가 재는 게 실제로는 작게 재는 거죠. 결국은 샘플을 재는 게 아니라 시스템 절연 저항을 재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이 부분을 제가 생각해 보면 이런 상황에 대해서 가만히 보면 그 리키지로 전류가 흘러가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죠? 전압 생기되죠, 그죠? 근데 이걸 만약에 조금만 바꿔서 이런 걸로 한번 바꿔보면 어떻게 되나 봅시다. 요 가드 테크닉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한번 보면요, 아까랑 똑같아요. 똑같은데 하이, 로우가 똑같은데 두 개를 비교해 보면 하이 로우를 비교해 보면 여기서 로우는 여기 접질했잖아요, 그죠? BNC 케이블 접지한 거와 똑같아요. 근데 이 껍질을 이제 요 쉘을 어떻게 하냐면 여기 하이로 측정되는 전압을 그대로 버퍼를 달아서 여기에 쉘에다가 그대로 가해 봅시다. 보면 요 하이에 대해서 여기에 버퍼를 달아서 그 배율이 1인 전압을 그대로 해서 얘를 쉘에다 딱 달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까는 요 선하고 요 바깥에 그라운드 한 거하고 전압 차이가 있었죠. 그럼 전압 차가 생겼으면 그 전압 차가 있고 리키지 저항에 해당되는 곳으로 전압 차 때문에 전류 흐르겠죠. 그죠? 근데 요 뒤에 가드를 하게 되면 이렇게 하이 되는데 전압을 그대로 포퍼링해서 요 쉘에도 딱 해놓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요 시그널 선하고 요 선하고 어떻게 돼요? 포텐셜이 어떻습니까? 사이가 같아지겠죠. 같아지면 요 신호선하고 요 껍질하고 요 쉘하고 전류가 흐를 이유가 없죠. 그죠? 그럼 결국 뭐냐면 이 RS에서 나오는 전압이 지나갈 때 전류가 옆으로 흘러갑니까? 안 흘러갑니까? 안 흘러가죠. 여기서 여기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럼 온전히 그대로 전달되겠죠. 그죠? 아까는 요게 그냥 해서 옆으로 이제 흘러가기 때문에 요게 이제 저항이 이렇게 RS하고 RL이 직렬 연결된 것처럼, 그래서 RL에 걸린 전압이 요 V 메저먼트 하는 요 미터에 측정된 것처럼 보이는데, 요거를 조금 바꿔서 이렇게 가드를 딱 하고 나서 요 계측기에 곱하기 1로 되어 있는 버퍼링에서 이렇게 해주니까 이 포텐셜 같으니까 온전하게 시그널 선에서 나오는 전류는 없습니다. 없으니까 그대로 전달이 되죠. 그대로 전달이 되고 그러면 여기도 이 리키지가 있을 수 있지 않냐 라는 생각이 들죠, 그죠? 왜냐면 쉘을 이렇게 했으니 여기하고 바깥에 어쨌든 이 그라운드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 가는 전류는 누가 공급해 줍니까? 소스가 공급해 줍니까? 가드가 공급해 줍니까? 이 그림 봤을 때 가드가 공급해 주죠. 그죠? 여기 RG로 표현되어 있는 아까는 요 RL에 해당되는 쪽에 전류 흘러가는 거는 소스가 공급을 같이 해줘야 되지만, 여기를 가드를 해주고 요거를 선을 해주면 여기에 흘러가는 포텐셜, 여기에 포텐셜 차이가 있으니까 이 포텐셜 차이 때문에 생긴 전류는 소스 얘가 흘려주는 게 아니라 얘가 흘려주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소스에서 이제 나오는 전압을 잴 때 그 영향을 안 받겠죠, 그죠? 재밌는 아이디어 아닌가요? 그래서 여러분 계측기 볼트메타 이래 보다 보면 뒤에를 보면 가드 단이 있는 게 있습니다. 좋은 거는 가드 단이 있고 안 좋은 거는 그냥 하이로우만 있는데, 그래서 이런 1대1 버퍼 요 앰프가
굉장히 앞으로 오늘 많이 나올 거거든요.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경우에 이게 그렇게 쓰면 되는구나 라는 그 생각을 해보면 간단한 응용이 될 겁니다. 자, 다음에 이게 보면 아까는 저항 타입이었는데 이게 이제 BNC로 생각해보면 이 BNC로 생각해보면 여기에 이 커패시터처럼 유전체가 들어가 있죠. 그죠? 전원체가 들어가 있으면 또 거꾸로 저항 타입이 아니라 C라고 생각해봅시다. C. 얘를 이제 커패시티브다. 션트 타입의 요 커패시터 생각해보면 여기에 전압이 딱 걸렸습니다. 걸렸으면 얘는 처음에 이 전압을 잴 때 바로 전달하지 않고 이 C 션트를 충전시키기 위해서 차지가 일로 올라갑니다. 그죠? 일로 올라가면 처음에는 얘가 차지가 안 돼 있으면 얘가 전압이 있을 때 일로 쭉 하기 때문에 이 전압원은 처음에 C 션트를 충전을 시켜줍니다. 충전시켜주면서 볼트미터 입장에서는 어떤 걸 느끼냐면 얘가 충전시켜 나가면서 Q는 CV 관계에 따르면 쌓이는 차지 Q하고 C를 나눠주면 이 커패시터 양단에 걸린 전압이잖아요. 그죠? 전압이니까 이 전압을 볼트미터가 쭉 있다 보면 충전시키면서 점점 커지는 걸 읽게 되겠죠. 전압을. 그리고 전압을 펄스 형태로 바꿔준다 그러면 이게 쉐입이 그대로 직선이 아니라 타우, 타임 컨스턴트가 RS하고 C 션트 요 값에 타임 엑스포넨셜리 이렇게 그로스하는 그런 그래프를 그립니다. 그 그래프가 이거거든요.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데 이걸 보면 타임 컨스턴트를 1로 했을 때 그래프로 표현해 보면 엑스포넨셜로 표현해 보면 이렇게 이제 증가하게 됩니다. 증가하게 되는데 1 타임 컨스턴트가 됐을 때 전체 우리가 재고자 하는 전압의 63%가 걸립니다. 63% 걸리고 2 타임 컨스턴트, 3 타임 컨스턴트 되어 있는데 요게 타임 컨스턴트 1이라는 게 굉장히 짧아 보이긴 느껴지는데 이 RSC 션트라 되어 있는데 여러분 측정하는 저항이 기가옴이다 예를 들어서 그 소스 기가옴이고 요게 한 10피코페럿 뭐 한 나노페럿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배선 자체가 어떤 경우는 잘못한 경우는 그럼 나노페럿에 1기가옴 이래 되면 요 두 개만 곱해도 어떤 면에서 1초죠. 그러면 1초 기다리면 1초를 기다리면 이 우리가 원하는 전압이 몇 프로입니까? 63%죠. 그럼 우리가 재야 될 전압은 100%짜리를 재야 되죠. 그죠? 그럼 100%짜리 재려고 그러면 여러분 보는 것처럼 1초, 2초, 3초, 4초, 5초 계산했을 때 99%잖아요. 그죠? 그럼 99%면 100%를 정확히 재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10초를 기다려야 된다. 그럼 전압 하나 딱 걸고 나서 그 10초 후에 전압을 재야지 내가 원하는 전압을 정확히 재겠죠. 근데 저항이 커졌다, 더 커졌다. 그럼 RC 타임이 더 커지면 더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죠? 근데 그래서 생각해보면,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언제 이제 문제가 되냐면, 온도에 대해서 저항이 이렇게 커지는 경우가 있어요. 반도체처럼. 이제 저항이 이렇게 커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렇게 커지는데, 우리 상온에서는 1메가옴이다. 1메가옴인데, 점점 커져서 질소 온도가 와서는, 예를 들어서, 1기가옴이 됐어요. 아니, 10기가옴이 됐어요. 그럼 결국 뭐냐면, 이 R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죠? R이 T에 대해서 계속 바뀝니다. RT가 예를 들어서 메가옴에서 10기가옴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실험할 때 보통 어떻게 하냐면 전압을 딱 걸고 1초 후에 전압 잰다. 아니면 2초 후에 전압 잰다. 이런 고정된 시간을 두고 재는 경우가 의외로 많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1초 후에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이제 값을 평균해서 그 값을 재는 경우가 있는데 문제는 타임 컨스턴트 얘가 RC 타임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이게 C 션트는 그 계측기의 그 케이블이 이런 곳에 결정되겠죠. 그죠? 여러 가지 결정되는데 이거를 1초 후에 된다 그랬을 때 저항이 무지 바뀌는 경우에 내가 만약에 1초 후에 고정된 시간으로 잰다고 생각해 보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보는 것처럼 어떤 경우는 처음에 잴 때 메가옴일 때는 이게 1 타임 컨스턴트에 0.1 타임 컨스턴트에 처음에는 RC가 타가 적기 때문에 5 타임 컨스턴트에 해당되는 값을 읽었는데 샘플의 저항이 점점 커지면서
다른 계측기들은 다 똑같은데 저항만 커지면 똑같은 픽스 타임이면 4타임 컨스턴트, 3타임 컨스턴트, 2타임 컨스턴트, 1타임 컨스턴트로 아까 저항이 커지는 경우로 보면 가만 놔둬도 이 저항이 잃는 전압이 달라지겠죠. 그죠? 그 실제 값의 평형점이 되는 그 전압의 63%밖에 안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재는 큰 저항이 온도를 떨어지면서 했을 때 고정된 시간으로 했을 때 결국 뭐냐면 실제 저항보다 변화가 적게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 측정할 수 있다는 거죠. 의외로 이게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게 많다 보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초전도체 저항이 커졌을 때 초전도체 되는 게 있었죠. 뭐냐면 이게 이래 가다가 뚝 이래 떨어졌어요. 0으로 떨어졌거든요. 0으로 떨어진 이유는 여러분 보는 것처럼 저항이 얘가 무지 커지면 타우가 굉장히 커지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실험할 때 1초, 마이너스 1초 똑같이 1초 후에 전압을 쟀는데 얘가 계속 흘러가는 거죠. 계속 흘러가면 이게 타임 컨스턴트 상대적으로 계속 줄어들면 결국 잃는 전압이 변화가 없는 게 있는 거죠. 그럼 저항이 도로 떨어지는 거죠. I분의 V를 했을 때 저항이 떨어지면서 실제 저항은 거의 무한대인데 얘는 저항이 없는 것처럼 플러스를 했을 때 마이너스 했을 때 변화가 없으니까 그렇게 측정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세틀링 타임에 대해서 우리 측정할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려를 해줘야 되고 이런 경우에도 똑같이 C 션트가 되어 있으면 아까 똑같아요. C 션트가 되어 있을 때 아까 똑같은데 여기에다가 가드를 버퍼를 딱 걸어주면 가드를 해주면 카패시터가 있다 하더라도 얘가 시그널선하고 요 가드선하고 얘 포텐셜이 같죠. 포텐셜이 같으면 Q는 CV 관계에서 양쪽의 포텐셜이 같으면 그 안에 Q가 쌓입니까 안 쌓입니까? 안 쌓이죠. 결국 뭐냐면 케이블 이런 카패시터 차징을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보면 이 C 션트가 돼 있을 때 얘가 이제 여기 차징을 시켜줘서 결국 메타기가 전압이 쭉 바뀌는 거를 이제 시간의 변화를 느끼는데 얘가 차징만 안 시키면 차징이 일로 안 빠져나가니까 거꾸로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제 이런 상황을 생각을 해서 이 RL로 되어 있는 거를 여러분이 이제 쉘을 이렇게 가도를 했을 때 별로 전류가 안 일어나는 것처럼 얘가 커패시터로 바꿔도 전압이 여기에 이제 요 하이하고 가드 같기 때문에 C를 충전시키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가드를 했을 때 속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측정할 때 가드를 해서 큰 저항에서 나오는 전압을 잴 때 가드를 하게 되면 측정 전압이 우리가 시간에 따라서 그냥 빨리 측정할 수 있겠죠. 충전 안 시키니까. 그래서 이런 계측을 할 때 이런 관점을 그냥 우리가 하이로우를 재면 된다라고 생각하기 전에 저항이 무지 크거나 션트 커패시터가 있어서 굉장히 커패시티브하다 그런 것들이 걱정될 때 이런 테크닉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음에 이제 프리앰프를 우리가 써서 전압을 증폭시켜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이제 소스 메타가 있는데 여기 보면 우리가 계측해 보면 하이, 로우, 이제 제가 이제 가드라는 단자가 이제 어떤 단자인지 여러분 이해했죠, 그죠? 가드라는 단자가 이제 여러분 그 연구실에 쓰는 계측기 뒷면을 봤을 때 가드라는 단자를 본 적이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한번. 네. 이런 경우를 잘 발생 안 하기 때문에 이제 많이 못 보는데 이제 특정한 상황에서는 이제 조금 이해를 해야 된다 생각됩니다. 보면 그럼 로우하고 가드하고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요 DUT 디바이스에 연결되어 있고 로우는 그대로 로우로 연결하고 가드는 이렇게 그대로 연결하고 그 다음에 요 시그널은 여기서 이제 IIn돼 있는 것은 전류를 측정하는 경우는 얘를 전압으로 바꿔서 이렇게 측정을 하는데 요 바깥에 요거는 요런 쉘이 있거든요. 요렇게 되어 있고 요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가드 연결되어 있는 단자에 요렇게 했는 거는 어떤 용도겠습니까? 이거는 요 조그만 싸는 거 요 조금 싸는 거는 뭐에 해당되겠습니까? 그림에 그대로 있거든요. 그림에 있는 그대로 가드 용도죠. 그죠? 가드 단자가 이렇게 나오면
이제 나오면 얘는 우리 중요한 부분 여기거든요. 요게 시그널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거든요. 왔다 하는 곳이니까 여기를 가드로 이렇게 딱 해주면 이 가드 단의 전압은 요 시그널선의 전압과 똑같이 맞춰주거든요. 그래 해주고 요 바깥에 요거는 뭐일 것 같아요, 여러분? 바깥에 싸는 건 뭐일 것 같습니까, 이거는? 바깥에 싸는 거는 얘는 일종의 쉴딩 효과를 줄 수 있거든요. 이 외부 어떤 노이즈한 그런 거에 대해서 환경적으로 이거를 못 들어오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쉴드 용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배선이 몇 개입니까? 배선이 지금 몇 개죠, 지금? 3개잖아요, 그죠? 3개면 이 3개를 쓰는 경우가 트라이액셀 케이블이 있죠. 그러니까 트라이액셀 케이블이 있을 때 이 인풋 하이와 로우를 중간에 하고 왜 이게 3개가 있을까? 2개 있으면 되지 않을까 했을 때 같은 트라이액셀이라도 이런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시그널, 바깥에 있는 시그널, 제일 중심에 있는 시그널은 여기 쓰고 그 다음에 바깥에 완전 실련 이렇게 써서 이렇게 배선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경우는 전압을 걸어주고 전류를 측정하는 고저항인 경우, 저항이 큰 경우에 이런 걸 쓰는데 이제 하이 저항에 대해서 이제 측정을 할 때는 굉장히 고저항의 거를 측정하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제 게이트 인슐레이터 뭐 이런 거 있을 때 리키지 저항이 얼마나 크냐 그런 거 측정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순수 인슐레이션이 돼야 되는데 이게 완벽한 인슐레이터는 없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그러거든요. 그러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측정하고자 했을 때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건 볼티지 소스하고 커런트 메타 혹은 빌트인 커런트 소스, 볼티지 메타 이렇게 되는데 이 둘 중에 어느 게 더 수월하게 측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볼티지 소스에 커런트 메타를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빌트인 커런트 소스를 가지고 볼트 메타를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자, 고저항의 경우에는 어떤 것이 더 낫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1번, 2번 있는데 볼티지 소스와 커런트 메타로 하는 게 낫겠다. 1번이 왼손이고 그 다음에 커런트 소스하고 볼트 메타인 경우 오른손이고 그 다음에 잘 모르겠다, 양손. 그래서 자, 선택을 해봅시다. 5초 후에 제가 여러분의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고정을 측정하고 싶다 그랬을 때 이 위에 1번 세트가 있고 2번 세트가 있을 때 나는 1번 세트를 쓰겠다, 2번 세트를 쓰겠다, 모르겠다, 이렇게. 잘 알겠다는 이렇게, 알지만 답 알려주긴 싫다는 이렇게 손을 내리고 있고. 자, 5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양손도 많네요. 네. 오른손이 뭐였죠, 조영우 씨? 두 번째. 자, 그럼 오른손 손 들어봐요. 자, 왼손. 양손. 알겠어요. 여기서 보면 고저항인 경우는 여러분 볼트 요 밑에 커런트를 흘려주고 볼트를 잰다 그러면 볼트메타는 큰 소스의 저항을 잴 때 문제가 생겨요? 작은 소스의 저항의 전압을 잴 때 문제가 생깁니까? 앞에서 제가 쫙 설명했잖아요. 볼트메타는 전압계는 그 전압을 재고자 하는 대상이 내부 저항이 클 때 문제가 생겨요? 작을 때 문제가 생겨요? 클 때 문제가 생기죠? 앞에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1기가옴, 10기가옴, 1타는 클 때 문제가 생기니까 결국 뭐냐면 볼트메타 같은 경우는 큰 저항일 때 얘가 비싼 걸 써야 돼요. 일렉트로메타를 써야 돼요. 큰 저항의 경우는. 그리고 이제 분해능을 낮춰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결국 뭐냐면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고저항 하이 레지스턴스인 경우는 볼트메타를 쓰는 게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뭐냐면 거꾸로 전류를 재는 거는 오히려 큰 장에서 나온 걸 잴 때는
전류는 내부 저항이 0이거든요. 0이기 때문에 커런트 미터를 쓰는 게 좀 더 나아요. 그래서 해보면 볼티 소스하고 커런트 미터를 쓰는 게 좀 더 낫겠다 싶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내가 가진 장치가 네 가지가 있으면 원래 다 할 수 있거든요. 볼티지 소스, 커런트 소스, 볼트메타, 커런트 메타. 요 네 가지 있으면 볼티지가 필요하면 볼티지를 걸어주고, 볼티지 재고 싶으면 볼티지로 메타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서 할 수 있는데, 하이 리지스턴스인 경우는 요게 볼티지 소스에 커런트 미터를 쓰는 게 더 낫습니다. 그래서 10기가옴 이상일 때는 측정에 있어서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기가옴은 뭐 1V 1나노암페어 수준이잖아요, 그죠? 작은데 큰 저항의 경우는 아까 를 안정하는데 시간이 옆에 흘러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션트 카패시턴스나 아니면 리키지 리지스턴스 때문에 내가 측정하는 게 실제보다 작은 쪽으로 될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위험성에 대해서 항상 기억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 나타나는 게 볼티 소스하고 저항을 해서 실제 얘는 피코암메타, 일렉트로메타의 피코암메타를 써서 일렉트로메타는 전압을 잴 때는 분해력이 낮지만 전류를 잴 때는 굉장히 분해력이 좋습니다. 전류계로 쓰면서 이렇게 전류를 측정하면 낮고, 만약에 빌트인 커런트 소스를 쓴다 그러면 이 방법을 쓸 수 있거든요. 이 방법을 쓸 수 있는 게요. 그림을 이제 빌트인 커런트 소스라고 생각해 보면 이 그림을 먼저 보면 커런트 소스라는 딴 게 아니고 전압에다가 저항을 달아주면, 충분히 큰 저항을 달아주면 얘가 커런트 소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가 모델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전류가 쬐면 이 전류가 커런트 소스라 그러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 때 전류가 샘플로 흘러가겠죠. 이렇게 샘플로 흘러가면 OPM프의 플러스 단자는 전류가 안 흘러갑니다. 제가 지난번 OPM프의 골든 룰에 따르면 전류가 안 흘러가고 이렇게 흘러있을 때 샘플로 이렇게 샥 흘러가면, 전류 흘러가면 이렇게 전압을 잴 거잖아요. 그죠? 전압을 재면 이 전압이 이 OPM프에 이 마이너스 단자와 같기 때문에 이 전압을 이렇게 그대로 해서 출력 전압을 재면 이 커런트 소스에서 나온 저항 I가 흘러가서 나온 전압을 그대로 측정할 수 있는 겁니다. 이 회로 이제 이해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빌트인 커런트 소스를 하면 되는구나 돼 있는데, 문제는 여기서 아까 했던 것처럼 얘 저항이 커졌다. 얘 저항이 커졌다 그러면 여기에 리키지가 생길 수 있죠, 그죠? 그죠? 전류가 I가 흘러가야 되는데 여기로도 흘러갈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실제 내가 I를 흘렸는데 샘플로 다 흘러갔을 거라고 믿고 있지만 사실은 얘가 이 리키지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일로 흘러가 버리면 이 낮은 전압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드되어 있는 거는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여기 쉘을 1대1 버퍼로 이렇게 쭉 해서 여기로 연결을 하면 이게 1대1이죠. 그래서 같은 포텐셜이죠. 여기 그라운드 연결하지 않고 출력단의 전압을 아주 그대로 이렇게 연결을 하면 결국 이 전압이 신호단하고 여기 전압이 같기 때문에 여기는 이 사이는 전류가 안 흐르고 이렇게 그대로 전류가 샘플로만 흘러가서 이 전압이 이 OPM프의 입력단으로 오고 전압을 재고, 여기에 리크가 생길 수 있는 거는 요 V 아웃이 요 OPM프 1대1 버퍼가 이 전류를 공급하기 때문에 전체 측정할 때는 큰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경우에 다 쓸 수 있는 방법이지만 두 가지에서 볼티 소스 커런트 메터를 쓰는 게 일반적인 좀 수월한 방법인데, 여기에서 이제 커런트 빌트인 커런트 소스, 거꾸로 생각하면 얘도 사실은 볼티 소스죠. 빌트인 커런트 소스를 쓰고 대신에 가드를 하게 되면 좀 개선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저항이 큰 경우에 대해서 이제 측정을 할 때 이런 버퍼를 써서 이제 측정하는 걸 제가 잠깐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출력 매저를 할 때 여기 전압이 전류원을 이렇게 커런트 소스를 이렇게 연결을 하면 샘플을 통해서 흘러가고,
요 샘플을 통했을 때 전압이 V1이면 얘를 가지고 그대로 버퍼해서 출력단의 제도, 얘는 이제 요 OPM프를 통해서 전압,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인풋 임피던스를 크게 키운다라는 행위거든요. 왜냐면 이 OPM프는 이 원천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단자에 흐르는 전류는 0으로 맞춰주면서 전압은 그대로 전달하니까 이 DMM이 싸거든요. 디지털 멀티미터의 인풋 임피던스가 낮아서 아까 로딩 이펙트 있는 거를 얘가 인풋 임피던스를 높여주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이 원하는 전압이 아닌 그 외부에서 바뀔 수 있는 것들을 이런 걸 붙여줌으로써 저항을 큰 저항을 잴 수도 있다라는 거를 이제 예를 든 겁니다. 조금 피곤해하는 것 같은데 한 5분 쉬었다 할까요? 예, 5분 쉬었다 할까요? 점점 다들 이제 눈이 한 RC 타임이 보니까 타임 컨스턴트가 되게 길어지는 것 같아요. 예.